언어고, 그리고 영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언어로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과 같은 구조를 가진 언어를 교착어라고 하는데, 이 교착어는 교자가 아교할 때 교자입니다. 즉 본드 같은 거. 착은 착착 붙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즉 뭔가가 아교처럼 착착 붙어 다닌다 이 말이죠. 즉 명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탐이 하는 역할을 알려주는 글인 얻는 이가가 을를에게가 명사 뒤에 붙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즉 탐은 죄인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탐은 죄인을, 또 죄인을 좋아한다 탐은 아무렇게나 어순을 변형시켜도 의미가 변하지 않지요. 앞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얻는 이가 을를에게 해당하는 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의미는 다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글과 같은 교착어는 어순 변화가 문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영향을. 자, 그래서 업무문을 만들어 줄 때도 어순 변화를 통해서 업무문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순이 문장 전체 의미에 주는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업무문을 만들어 줄 때 Are you a studen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주어 앞에 동사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어순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업무문을 만들어 줍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업무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반드시 누구? 주어 뒤에 동사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순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순을 이용해서 업무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과 같은 교착어는 어순이 크게 문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사 의미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문을 만들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어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어순 변화를 시켰지만은 동사를 주 앞에 뺐지만은 한글에서는 가니 이런 식으로 의미 변화를 시킵니다. 의미. 또 감으로 가면서 가고 갔음으로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지요. 어순을 이용해서 문장을 변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동사 의미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같은 교착어는 동사 변형이, 동사의 의미 변형이 극심합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go, 간다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go, went, 갔다, gone, 이 과거분사, 이 세 개의 형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의미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한글과 같은 교착어가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어가 있죠. 일본어. 일본어도 역시 얻는 이가 을를에게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순과 상관없이 의미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처음 배울 때는 쉽지만은 동사 변형에 가면은 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왜? 일본어도 어순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 의미에 자 할 수 없이 동사 의미를 변형시켜서 문장의 전체 의미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고 뭐 또 다른 또 연결형 의미로 할 수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사 의미를 이용해서. 그러나 영어 같은 것은 자 고리버라고 하는데 자 왜 고리버냐? 명사만 고립되어 쓰인다 이 말입니다. 즉 명사 뒤에 명사가 하는 역할을 알려주는 글이 없다 이 말이죠. Tom arrives Jane 할 때 탐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탐 스스로 주어 역할을 못하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무슨 취급할 수밖에 없다? 주어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다. 주어 스스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로 하여금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고리부에서는 동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겨우니까, 그죠? 자, 영어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뭡니까?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도 없는 이가 얼른에게 해당하는 말이 없이 명사만 혼자 고립되어 쓰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 명사 혼자서 지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다 모든 것을 명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자, 첫째 일단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고리버이고, 또 중국어는 사성이 있으니까 인토네이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영어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 나아가서 세계 언어의 양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외적으로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1격, 2격, 3격, 4격에서 얻는 이가 얼른에게 해당하는 말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착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고립의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순을 변화시켜서 어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의 언어가 바로 독일어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 젊은이들이 간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격, 2격, 3격, 4격, 뭐 D, 대열, D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 간사를 갖다가 쓰지 않고, 즉 얻는 이가 얼른에게 해당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그냥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무슨 취급해버린다? 주어 취급해버린다. 즉 교착어에서 고리버의 그런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어떤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번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리버의 시스템이, 문장 구조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글이 우월하다, 영어가 우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언어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지금 세계어고, 영어가 세계어인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영어 자체가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어는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제가 볼 때 쉽습니다. 왜?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말처럼 뭐 얻는 이가 얼른에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그 노력도 들이지 않는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해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 점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처음부터 쭉 보기 좋으시도록 나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영상에 대한 호응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 못해서 일단 뒤에 그 명사부터 강의를 한번 정식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정도 해보고 영 반응이 안 좋으면 뭐 삭제해야겠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피부로 느끼는 영어, 제 원래 영어 이름이 피부로 느끼는 영어인데 피부로 느끼는 영어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올릴 때마다 숫자를 달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어 문법의 첫 시간으로서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체는 쉬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조수로,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영어를 풀이하는 한국의 문법 용어들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법 용어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설명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첫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자는 이름 명자로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이 명사가